임대 아파트 살아본 적 있으세요? 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를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임에 확실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개념의 주거시설인데요. 적은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으니 그만큼 생활비 또한 절약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임대 아파트는 정말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집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데 딱 좋은 집이 바로 임대 아파트란 거예요. 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금융 창의성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과 월급의 유혹에 빠져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소비의 행복을 누리며 노후를 준비 못한 채 가난의 길로 갈 확률이 높죠. 특히 내 집 마련 먼저 하지 않고 임대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 주위 문제가 안정됐다고 착각해 재테크는 뒷전입니다. 그러면서 집값은 고점이니 임대 아파트 살면서 적금 부어놓은 돈으로 나중에 은퇴 시점에 폭락한 가격으로 집을 사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에 적금 및 보험에 소득 대부분을 올인합니다. 이게 대중들이 선택하는 보통의 삶인데요. 정부는 공공재개발이니 공공임대주택이니 그놈의 공공칠방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참. 여하튼 정부가 개입해서 서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 많은 공급이 언제 될지가 미정이며 앞선 신도시들을 보면 최소 정책 발표 후 10년은 지나야 가능했고 입주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아파트를 분양한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싼 만큼 일군 브랜드가 아닌 삼류 건축회사가 시공할 확률이 높고 건축자재도 저렴해서 하자도 많을 것이고 땅값이 싼 곳에 지어야 하기에 주변 교통과 인프라도 좋지 않을 거예요. 요새 신도시 그러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김포만 보더라도 강남까지 출퇴근 시 2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GTX D노선에 대한 항의가 끊이지 않잖아요. 설사 어쩔 수 없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한들 자기 집이 아니기에 무의식 중에 막 써도 돼 라는 마음이 들어 아파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쓰니깐 고장 나거나 하자가 쉽게 발생할 것이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고치거나 관리실에 건의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살지 뭐 어차피 나갈 건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람인데요. 금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를 짓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개 저소득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비도 많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돈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 형성이 어렵고 학군 또한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이 헬렘가처럼 변할 수도 있기에 종종 임대 아파트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단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임대 아파트 살아봐서 알지만 정말 신기하고 별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13년도에 처음으로 아반떼 MD를 구매했는데요. 새 차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때도 정말 좋은 자리에 신경 써서 해놓았는데요. 다음날 차를 타려고 보니까 왼쪽 운전석 문에 심각한 스크래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속상해서 CCTV를 보려고 관리실에 갔는데 CCTV 사각지대라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임대 아파트니까 CCTV 설치도 최소로 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네라는 생각을 했고 아파트 주민을 탓하기보다 사람 자체의 본성을 탓하며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지하 주차장에 누가 소변을 봐서 악취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더 웃긴 건 엘리베이터 문짝에 지하 주차장에 소변을 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는 당신은 개쓰레기입니다라고 누가 종이에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친필로 말이죠. 너무 웃기면서도 황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파트 계단에 아기 똥 기저귀를 흘리고 간 건지 버리고 간 건지 모르겠지만 종종 봤고요.
층간 소음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일단은 건축 자재가 싸니깐 그만큼 방음도 안 됐고 이웃들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밤만 되면 저희 집 바로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쌍쌍바, 이런 신발, 개나리 육개장 이러면서 정말 샹스럽게 잘 싸우시더라고요. 결국 누가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스버너 화재로 인해 소방차가 온 것도 목격했고요. 누가 도박하다 자살해서 영화에서만 보던 노란 테이프 붙여놓고 사진 찍고 조사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이겠어요? 브랜드 치킨이 먹고 싶은데 배달이 안 돼서 동네 치킨으로 만족해야 했고, 대중교통 불편해서 외출을 가려면 거의 차를 가지고 가야 했죠. 꼭대기 2층 사는 이웃분들 얘기 들어보면 장마철마다 비가 새서 속상하다고 하네요. 저희 집은 2층이었는데요. 겨울만 되면 세탁실 수도꼭지가 동파가 돼서 시골집도 아닌데 두꺼운 옷이나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돌돌 감싸두어야 했습니다. 거실, 화장실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져서 여름만 되면 관리실을 찾아가기 바빴죠. 이렇듯 임대아파트 그 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서민이건 부자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임대아파트보다 내 집을 원합니다. 그것도 주거 환경이 쾌적해 진짜 살기 좋은 집 말이죠. 민간 아파트 사는 동료와 비교되는 삶도 직접 겪었는데요. 7년 전에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은 신축 아파트를 2억에 사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굳이 빚내서 저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나? 나중에 이사 갈 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죠. 아니, 그런데 3년 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2억 7천에 집을 팔고 거주하는 동안 7천이라는 시세 차익을 본 거죠. 그뿐이겠어요? 신축 아파트라 그동안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고, 시내 주변이라 편의시설과 각종 상권을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도 도보 5분 거리라 아이들 통학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전철역도 도보 5분 거리라 서울도 40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누릴 거 다 누리라 헌 집을 새 집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이사가는 모습을 보고 제 모습과 비교 아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산답시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알뜰살뜰 모은다고 모았는데 7천만 원에 비하면 터무니 작은 금액이었고, 임대아파트의 불편함과 각종 문제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 이미 지친 상태였죠.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한 적 없으세요? 저는 그 회사 동료가 적폐이자 사악한 투기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멋져 보이던데요. 그분도 대출이라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실거주를 하는 동시에 수익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흔히들 집을 못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돈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집이란 건 원래 대출을 일으켜 사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하고 나쁘다는 편견 때문에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내 집 마련을 미루고 맙니다. 물론 임대아파트가 무조건 나쁘다고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상적인 밥벌이와 생활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고령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주거시설이죠. 다만 문제는 특정 정치인들이 평등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을 닭장 같은 임대아파트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초호화 주택에 살면서 말이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서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끔 만들려는 김정은 돼지새끼 같은 빨갱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상층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임금 대비 계속 가난하게 되니 중상층이 몰락해 국가 경제 기반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임대아파트도 좋아졌다,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쌉소리 많이 하시는데요. 임대아파트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한들 내 집이 아니란 거예요. 법과 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에 임대아파트, 공무원 사택, 군관사 등에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쫓겨나게 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간 임대아파트란 그나마 좋은 브랜드 아파트를 월세로 몇 년간 거주하다가 10년 정도 지나서
그때 시세에 맞게 세입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집값도 비싼데 10년 뒤에 분양가가 폭등이라도 한다면 감당이나 될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10년 동안 이직이나 이사 없이 한 곳에, 그것도 10년 동안 월세를 내며 살 수 있을까요? 조건이 나름 까다롭기에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거예요. 제가 임대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안정과 안일함에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새삼 깨우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정부 나불랭이들의 임대 아파트 대량 공급이라는 이빨린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청약을 하든 피를 주고 사든 구축을 매수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집 마련에 힘쓰는 게 좋아요. 임대 아파트에서 아무리 아등바등 아낀다고 한들 집값이 오르는 폭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 임대 아파트에서 나올 때 적금 부어놓은 푼돈 얼마 건져서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또 전월세를 구하게 되니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집을 샀었더라면 매월 대출이자 내느라 고생 좀 했겠지만 이사 안 가서 좋고, 아니면 시세 차익이 나서 집을 팔면 더 큰 목돈이 손에 들어오게 되니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집과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면 그 외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당장 편한 거, 당장 현 상황을 잊게 해주는 건 술이나 마약과 같아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더욱더 현재를 망각하게 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내재된 금융 창의성을 깨워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알을 깨고 나오세요.